자, 얘들아, 우리 핵심 정리 57쪽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미 수업이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게 아직 안 끝난 반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 41쪽이 되겠어요. 이제 핵심 정리 57쪽 내용은 사실 내용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세계사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사적인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며 이 한반도 문제가 그런 어떤 분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키워드로는 첫 번째 냉전이라는 개념, 콜드워라고 이제 세계적인 정치학자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뜨겁게 싸웠던 시대는 저물었지만 여전히 갈등과 대립의 시대는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갈등과 대립의 정점에는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대립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고요.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이제 국가가 이제 미국이라면 공산주의를 이제 대표하는 국가가 이제 소련이죠. 사실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등장한 나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플로레타리아 혁명,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됐고, 급상승하면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자본주의 진영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이제 대립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이걸 우리는 냉전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또 세계사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중국이 공산화됐다는 것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일제 패망으로 이제 일본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중국은 이제 3년간의 내전을 거치게 되고요. 이 내전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해서 대만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중국 대륙은 공산주의 정부가 어떤 이제 정부의 탄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공산주의 정부가 탄생하게 됐고요. 따라서 이제 위기를 느꼈던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거점으로 해서 어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그 대립 어떤 축으로서 이제 일본을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해방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군사 분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군사 분계선은 이미 이제 수업을 했지만,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일본에게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고, 사실은 한반도에 소련군이 들어와서 전투를 벌입니다. 북부 지방에서 이미 전투를 벌이던 중에 이제 종전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소련이 이제 한반도에 일부 군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련은 위치적으로 한반도와 매우 가깝죠.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소련의 영향력이 너무 한반도에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되고, 이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먼저 38도선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38도선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이제 남쪽은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이제 이북 쪽은 이제 소련군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도선은 군사 분계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분계선이 아니라 군사적인 군인들이 이제 어느 나라 군인들이 주둔하는가의 어떤 경계선. 그래서 이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일본군들이 무장 해제되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이제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이 두 지역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차이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38도선 이남을 보면 미국이 직접 점령합니다. 이 지역을 이제 미군은 한반도 아래 38도선 이남 지역을 이제 점령했다라는 거, 이 이제 용어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신 이제 들어와서 이 지역을 점령한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직접 통치를 선포합니다. 직접 통치와 간접 통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간접 통치는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형식이고, 직접 통치는 직접 지배하는 형식입니다. 예컨대
일제 강점기는 직접 통치 시기죠. 일본인들이 직접 통치했으니까. 따라서 미군도 38도선 이남 지역을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통치 기구가 존재하겠죠. 이게 바로 미 군정청이라는 것을 두어서 실제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조선 총독부, 과거 일본이 만들었던 조선 총독부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던 기반 시설들, 기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구축되어 있었던 여러 시스템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일제시대 때 관리로 일했던 사람, 경찰들을 그대로 고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들을 응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잃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자, 그래서 이거를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그라미 6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우리가 만들었던 각종 임시정부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건국을 준비했던 단체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독자적인 어떤 우리의 정치 세력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미 군정청에 의해서 우리를 통치했고, 과거에 일본인들이 만들어뒀던 시스템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때요?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8도선 이북은 좀 다른 경향을 보이죠. 그죠? 이제 왜냐하면 소련군이 주둔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스타일이 따로 존재하겠죠. 소련이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소련은 미국과 달리 간접 통치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북한 같은 경우 이제 38도선 이북 같은 경우에는 인민위원회라는 걸 적극 활용을 합니다. 인민위원회는 한국인들로 구성이 돼 있었던 조직이에요. 한국인들의 어떤 정치 조직을 인정해 준 거지. 소련은 인정을 해준 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정치 세력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소련은 인정해주고, 다만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차이, 즉 간접 통치, 직접 통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군과 소련군이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했던 방법의 차이. 자, 이런 상황이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해방 이후에 건국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구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제 저번 그 해방되기 직전에 이제 수업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전신이 있지요. 조선 건국 동맹, 여운형이 만들었던, 해방 직전에 만들었던 비밀 조직이었던 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 이후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개칭을 하게 되어 우리가 줄여서 건준위라고도 부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비밀단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단체의 특징은 좌우 세력을 연합했다라는 거.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연합했던 단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주요 활동은 이런 겁니다. 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업무가 정지되고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치안이라던가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미군정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 운명이 진행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제 국가를 선포하게 돼요. 조선 인공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해서 어떤 건국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작업을 취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은 사실 나중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포에만 의미를 두면 됩니다. 이때 이게 무슨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역할이 있고 이런 국가는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국가를 한번 선포했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민족주의 계열의 비판도 있었고 미군정의 반대도 있어서 결국은 의미를 갖지 못하고 해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방 이후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고 또 각종 정치단체가 존재했지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시기에 활동했던 다양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념적으로는 이제 한국민주당, 뭐 조선공산당 이렇게 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 다음에 김구가 중심이 되었던, 즉 임시정부 세력이 중심이 되었던 한국독립당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이제 공산주의, 골수 공산주의, 이제 박헌영 이거는 이제 극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제 공산주의, 열렬한 공산주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운형이 중심이 되었던 조선인민당, 이건 이제 중도 좌파는 좀 중도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살짝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에 약간 이제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제 이런 당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공. 그 다음에 신탁 통치에도 반대하고, 다만 해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좀 취약한 이런 상황이었고, 미국 공산주의고요. 자, 김성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자본주의자들, 기업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당연히 공산주의에 아주 반대했고, 미 군정에 적극 협조하는 극우 세력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극우 세력,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그런 거고요. 자, 김구 같은 경우도 우익에 해당이 됩니다. 공산주의에 이제 반대했고, 다만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미군정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당시에 활동했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러분 쪽지 시험 한번 봐볼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재편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38도선 이남에서 미 군정청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조선 총독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 자, 38도선 이북에는 소련이 간접 통치 형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들이 진주 이렇게 들어오기에 앞서서 이미 조선 인민 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었다라는 거,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선포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에 한국독립당이 있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있는 내용끼리 연결하시오. 자, 여운형 하면 뭐니 해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승만 하면 조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박헌영은 이제 조선공산당이고 특히 이제 남조선 노동당, 남로당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하시오. 유럽에서 시작된 냉전적 대립은 동아시아에서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원래 냉전은 이제 유럽에서 시작이 됐던 거지만 실제로 아주 불꽃이 튀었던 거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주변 동아시아 지역이었고요. 자, 소련은 미소 간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서 미국의 한반도 분할선을 제안하였다. X죠. 자, 미국이 소련에 제안을 했습니다.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미 군정은 전국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치안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인민위원회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 군정은 어떠한 것도 한국인들이 만들었던 단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해서 미 군정은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렇죠? 광복 직후에 이런 자본가 지주 출신들이 한국민주당을 결성했습니다. 한민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맞습니다. 극우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전국 각지 지부 결성됐고요. 치안과 행정 담당했고 자치적으로 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선포했습니다. 한국독립당 이건 뭐야? 이건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렇게 했고요.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여러분 대면 수업 때 선생님이 하는 걸로 하고, 자, 핵심 정리 57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